자, 오늘은 5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현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쪽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따지면 이제 상염색체는 1번에서 22번이었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23번이었죠. 왜 얘네 둘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느냐? 그 이유는 이 성염색체의 특징이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염색체에서 남성은 X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only 한 개의 X,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염색체에 비해서 조금 다른 특별한 그러한 유전을 하게 돼요. 그거는 뒷장 가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써볼까요? 이 분리형이 우성이라고 했죠. 우성. 그래서 분리형은 대문자 T, 대문자 T도 분리형이지만 대문자 T, 소문자 T도 분리형이고, 부착형은 이제 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착형은 열성이기 때문에 자식의 귀가 부착형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소문자만 물려받았을 경우 부착형이 돼요. 그래서 얘네 우성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그렇죠. 확실한 건 열성일 경우에는 무조건 소문자만 열성이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이러한 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열성인 애들을 먼저 써주세요. 빨간색인 애들은 다 부착형이니까 스몰 t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다 소문자. 하지만 요 파란색인 애들은 대문자 둘 다 대문자인지 아니면 하나만 대문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자식을 보면 이 부모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모가 만약에 대문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고 한 분은 대문자 소문자라고 하면 이런 은미와 같은 이러한 딸 아이를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로부터 하나씩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빠가 대문자라고 하면 이쪽에 소문자가 올 수가 없죠. 따라서 아빠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빠도 대문자 소문자이어야만 이러한 딸 아이가 태어나겠죠. 엄마도 역시 엄마가 대문자면 이러한 딸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도 대문자 소문자 이런 형태를 나타내야 돼요. 자, 혈액형은 이 기프라고는 약간 틀리게 대문자 A, 소문자 A 이런 식이 아니라 A, B, O식 혈액형이라고 해서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혈액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나 뭐 대문자 B, 소문자 B가 아니라 A, B, O라는 세 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존재한다. 혈액형에 대해서는 A라는 유전자도 있고 B라는 유전자도 있고 O라는 유전자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 하지만 자식은 이 염색체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뭐 12번 염색체 있다라고 하면은 12번 염색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곳에 같은 번호 염색체 12번 염색체에 같은 위치의 유전자가 있는데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니까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존재하지만
한 사람당 뭐 이쪽은 A, 뭐 이쪽은 B 이렇게 두 가지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 갖게 돼요.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다. 여기 앞에는 한 사람에게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니까 이 말은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마로부터는 A라는 유전자, 아빠로부터는 B라는 유전자를 물려봐서 혈액형이 AB형이 되겠죠. 그리고 A하고 B는 성질이 세요. 그에 비해서 O형은 A나 B에 비해서는 조금 성질이 열성해요. 그래서 똑같이 엄마로부터 A, 아빠로부터 O를 물려받더라도 A가 더 성질이 세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A형이에요. 이런 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얘는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현형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A, O를 갖고 있는 학생은 겉보기에는 표현형은 A형이지만 그 몸속에는 아빠로부터는 A, 엄마로부터는 O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AO라고 합니다. 근데 O형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O를 소문자로 쓰면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혈액형은 조금 예외적으로 O형이 열성이지만 O형인 사람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O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쓸 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빠로부터 B, 엄마로부터 O를 물려받으면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B형이 되겠죠. 표현형을. 그 다음에 A하고 B는 둘 다 세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A하고 B는 우열관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AB형이라고 한다. O형인 사람은 어떨까요? O형인 사람은 OO인 경우에만 O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할아버지가 AB형, 할머니가 O형이다. 그럴 때 엄마가 자 여기 외할아버지고 외할머니인데 할아버지는 AB형, 엄마는 O형. 아니 외할머니는 그랬을 때 엄마는 A형인데 엄마가 AA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AB형이고 외할머니가 O형이라는 것은 외할머니는 OO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하나,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를 물려받기 때문에 외할아버지한테서 A를 물려받고 외할머니한테서는 O를 물려받기 때문에 AA가 아니라 엄마는 AO형인 유전자형이 AO고 표현형은 A형이 되겠죠. 아빠 볼까요? 아빠? 자, 할아버지가 A형, 할머니가 B형인데 아빠는 O형이래요. 그럼 아빠는 OO라는 소리죠. 따라서 할아버지가 AA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아빠한테 O가 할아버지로부터 O를 못 물려받으니까 할아버지도 역시 AO가 돼야 되고 할머니도 역시 BB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아빠가 OO가 되려면 할아버지로부터 O, 할머니로부터 O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도 BB가 아니라 BO형인 유전자형이 BO인데 표현형은 B형, 겉보기엔 B형이지만 할머니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B와 O를 물려받은 그러한 혈액형이다. 자, 그럼 나는 A형인데 나는 AA일까요? AO일까요? 뭘까요? 자, 엄마가 AO고 아빠가 OO면은 나는 절대로 AA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혈액형은 AO가 되겠죠. 엄마로부터 A를 물려받고 아빠는 OO인데 그 중에 생식세포는 하나의 유전자만 가져오니까 그래서 나는 AO형이 되겠죠.
부모님 모두 부착형 귓불. 이거는 열성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두 부착형이 되려면 부모님 모두 스몰 t여야겠죠. 그랬을 때 이 두 분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식은 100% 스몰 t만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귓불 모양은 뭘까요? 그렇죠. 전부 다 부착형이 되겠죠. 2번 보조개가 있는 부모에게 보조개가 없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자,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죠, 우성. 그래서 B이거나 라지 B, 스몰 B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녀가 보조개가 없는 스몰 B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 모두가 라지 B, 스몰 B일 경우 아빠가 라지 B, 스몰 B, 엄마도 라지 B, 스몰 B이면 엄마, 아빠 둘 다 보조개가 있지만 나는 엄마, 아빠의 소문자만 물려받아서 나는 소문자 B, 소문자 B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다 보조개가 있지만 내가 보조개가 없다고 해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혈액형도 밑에 나와 있네요. 혈액형이 모두 A형이래요. 엄마 아빠가. 아빠도 A형, 엄마도 A형인데 내가 O형이래요.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아빠도 A5고 엄마도 A5일 경우에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5를 물려받아서 나는 5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부모의 대립 유전자를 상동 염색체에 표시해서 그리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2번 염색체면은 이쪽에는 아까 뭐 아빠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아빠의 염색체를 표시하면 아빠의 12번 염색체는 할아버지로부터는 A, 할머니로부터는 O를 같은 위치에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는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같은 번호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빠의 유전자를 그려보면 또는 아빠가 할아버지로부터는 O, 할머니로부터는 A를 물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 2로 보일 경우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는 학생이고요. 이게 숫자 2로 안 보이고 뭐 글자로도 안 보이고 숫자로도 안 보인다라는 것은 초록색과 빨간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을 의미해요. 정록 생맹. 또는 색약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약간 구분되는. 여기서는 이제 색약은 다루지 않고요. 생맹만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 생맹은 23번 염색체인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데 열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3번 염색체인 성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한자로 반성 유전이라고 하고요. 이 반성 유전에는 정록 생맹도 반성 유전이고 혈우병이라는 것도 역시 반성 유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록 생맹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게 이제 정록 생맹이고요. 이 혈우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혈우병은 피가 나면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병인데 지금 옛날에는 치료를 못했는데 요즘은 주기적으로 헌혈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우병도 23번 염색체인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지만 정록 생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성 유전 한자의 뜻은 이 짝반이에요. 짝꿍 할 때 짝꿍이라는 것은 어떤 배우자 또는 남자냐 남편이냐 아내냐 부인이냐 남편이냐 부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성별에 의해서, 즉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유전인데, 이거를 한자로 남녀를 짝꿍인 배우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해서 짝반자인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 유전자는 성 염색체가 이제 X도 있고 Y도 있지만 X 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 유전자는 이제 열성입니다. 열성. 소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는 X가 딱 하나밖에 없죠. 남자는 X가 한 개만 있고, V는 어때요? V는 X가 두 개죠. 남자는 X가 하나지만 여자는 X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확률이 달라요. 자, 먼저 이 열성이라는 것은 이제 소문자 또는 여기에서는 X 프라임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뭐 작은 X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X 염색체에만 있기 때문에 열성이지만 남성이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남자는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유전자가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정상인 X예요. 여기다 써볼까요? X.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죠. 여기는 X 프라임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여기도 X 프라임, 여기도 X 프라임, 여기도 X 프라임. 그래서 X 프라임은 소문자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문자 X. 근데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 프라임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에요. 남자는, 아들은. 근데 여성은 어떠냐? 여성도 물론 X 염색체 둘 다 X 프라임, X 프라임이면 이때는 생명이에요. 여성도. 하지만 문제는 하나는 정상인 X고, 대문자로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는 정상인 X고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정상인 유전자가 얘가 더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이라고 써볼까요? 우성이기 때문에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이 여학생은 겉보기에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숫자가 2로 보여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명 원인이 되는 생명 원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은 겉보기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만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 중에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유전자를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보유하고 있다. 뭐를? 생명의 원인이 되는 원인 인자라는 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할 보 또는 보유할 보자를 한자로 써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보인자 사람, 보인자라고 하는데, 이 보인자는 겉보기엔 정상이고 유전자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 그림을 봅시다. 유전병, 생명이라고 써볼까요? 생명은 이제 X 프라임으로 표시한다는데, 생명인 딸은 둘 다 X 프라임을 갖고 있어야만 생명이라고 했죠. 아들은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생명이에요. 왜냐면 아들은 23번 염색체가 또 다른 하나는 Y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X의 프라임만 있으면 무조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을 못하는데, 딸은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만 생명이에요. 정상인 여자는 이거는 몰라요. 정상인 여자는 겉보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정상이라는 것은 요거는 겉보기에라고 써볼까요?
겉보기의 정상. 자, 정상은 겉보기의 정상인 여성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XX일 수도 있고 XX 프라임일 수도 있고 둘 중에 뭐인지 몰라요. 자식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정상인 남자는 어때요? 정상인 남자는 뭐 확실하죠? XY만 정상이죠?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 정상인 여자는 쓰지 말고 확실한 애들만 쓰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생명인 여성은 무조건 X'X'이고 생명인 아들도 역시 X'Y밖에 없죠. 여기 남성은 다 생명일 경우에는 다 X'Y를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상인 남자도 역시 XY밖에 없으니까 정상인 남자도 역시 XY를 무조건 써주세요. 그래서 정상인 여성만 남겨놓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할 경우 만약에 이 7번이 어떤 염색체인지 알아맞혀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자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아들을 한번 볼까요? 요 아들이 XY래요. 그러면 얘는 Y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온 거죠. 요건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 X는 왼쪽에 있는 X는 엄마한테서 왔겠죠. 엄마한테서. 따라서 엄마는 X가 무조건 있어요. 하나는. 그 다음에 요 10번 딸을 한번 볼까요? 10번 딸. 자, 10번 딸이 X'X'이래요. 그러면 아빠로부터 X'을 하나 가져왔을 테고 또 다른 하나는 엄마로부터 가져왔을 텐데 아까 전에 아들을 보니까 아들의 X가 엄마로부터 왔는데 엄마가 XX 이런 딸은 태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딸이 X'X'을 가지려면 아빠로부터도 가져왔지만 엄마로부터도 하나는 X'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7번 여성은 XX'이 답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조금 많이 어려웠죠,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